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난해 5월 행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행사는 주요 민주노총이 주최한 행사였으며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바로 석건호입니다. 그는 민주노총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민주노총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광우병 사태 시위부터 반정부 시위까지 여러 정치적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건호는 북한 간첩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석건호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북한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죄가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내에서 반란을 선동하려 했던 이석기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활동했는가? 석건호의 간첩 활동은 최소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았으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정보를 전달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밀 해제된 북한 문서에 따르면 그의 북한과의 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그와의 관계를 오랜 우정이라고 표현하며 그와의 만남에서 악수하고 포옹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맡긴 세 가지 임무. 첫 번째, 민주노총 장악 및 북한 영향력 확대. 북한은 민주노총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석건호는 민주노총을 북한 정보기관이 관리하는 지하 조직의 지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을 민주노총 내부로 유입시켜 결국 조합 자체를 북한의 지시를 따르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5단계로 이루어진 철저한 포석 과정을 통해 이념적으로 공감하는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북한을 위해 일하는 간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민주노총의 주요 직책에 북한과 연결된 인물들을 배치하며 조합의 정책과 시위를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민주노총을 이용해 북한이 국내 정치 운동을 조종하는 통로로 활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밀 수집 및 국가 인프라 교란. 석건호와 그의 동료들은 군사 및 국가기관 시설 관련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군사기지, 해군사령부, 주요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공작원들은 전쟁이나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이 시설들을 점령하는 계획까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주한미군 기지, 주요 에너지 시설, 기밀 군사작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역 행위였음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 민주노총을 이용한 여론 조작 및 반정부 선동. 북한의 마지막 목표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건호는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시위를 기획하고 국가적 재난을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특정 시위에서 사용될 구호까지 제공했으며 그 중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등장한 일부 구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러한 시위에 대한민국의 주요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정치 운동과 외국의 공작이 뒤섞여 혼란을 조성하는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더 깊이 뿌리내린 간첩 조직. 석건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현재 밝혀진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관.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북한 간첩에 대한 우려를 망상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최근 종북 논란은 낡은 색깔론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첩이 체포되고 증거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과연 단순한 무지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방관일까요?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식 구호가 주요 시위에서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간첩들이 국가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건호와 그의 네트워크가 폭로된 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간첩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